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0일입니다. 12시입니다. 그동안 국내 기사가 워낙 많아서 미국 이야기를 한동안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아주 난처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탄핵 이야기가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가 여러 방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러시아 정보기관과 협력했다는 문제, 그리고 그 선거 기간 중에 자신과 관계를 가졌던 포르노 배우 그리고 플레이보이 모델에게 입막염용으로 20만 달러를 주도록 지시를 했다는 것, 이것은 뭐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 돈을 전달해 주는 데 관계했던 변호사가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영향을 주는 두 여자의 정언을 막기 위해서 돈을 썼다. 이것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등등 이런 게 전방위적으로 터져나가고 드디어 그 해병대 장군 출신 켈리 비서실장이 연말에는 떠난다고 합니다. 이분은 비서실장을 하면서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후임으로 펜스 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분도 거절을 하면서 자기는 이 정부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점점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잘 되고 중국에 대한 강력한 무역 전쟁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상당합니다. 그리고 똘똘 뭉친 백인 중산층 중심의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져도 한 35% 정도는 더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202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재선에 과연 트럼프가 이제 올인할 텐데 희망이 있느냐. 그 전에 이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미국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 그러니까 형사적 문제로 미국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반역죄를 저지른다든지 하는 것은 변론을 하고 이런 혐의 가지고 형사적 수사 대상자로 삼기는 어렵고 다만 정치적 의미가 있는 탄핵은 가능합니다. 과거에 탄핵 시도가 몇 번 있었는데 클린턴 대통령은 상원 탄핵 투표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 발의를 하기 직전에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면했습니다. 아마 계속 있었으면 탄핵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 후임의 존슨 대통령도 탄핵에 붙여졌는데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되어서 미국 역사상 탄핵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고립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고립이 되고, 국내에서 고립된다는 것은 언론으로부터 고립된다는 것인데 더구나 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갔으므로 이제는 하원이 조사를 여러 방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은 무엇보다도 예산에 대한 결정권이 있습니다. 상원은 외교를 주로 담당을 합니다. 이 하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정책이 수행이 좀 어렵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괜히 트윗을 해가지고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파리에서는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마크롱 대통령에 막 항의하는 시위를
벌리고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는 기름을 붓듯이 해가지고 마치 트럼프 마크롱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런 트윗을 날리기도 합니다. 옆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꺼줄 생각은 하지 않고 기름을 붓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뮬러 특검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을 합니다. 뮬러 특검은 이제 끝내야 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뮬러 특검이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트윗을 계속 날리니까 사람이 실없는 존재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의 아주 집요한 추적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 이 외교 문제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아끼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건 또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는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이 일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회교 국가지만은 사실은 안보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중동에 있어서의 미국의 2대 보루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이라는 왕세자가 등장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행동을 하다가 카쇼기 기자, 사우디 출신 카쇼기 기자를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으로 불러가지고 죽이고 토막내고 은폐하고 하는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을 사고 돌고 있습니다. 왕이 아닌데 왕세자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 사위되는 사람이 이 빈 살만과 친한 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해서 이 또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언론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초에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과연 만남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듭니다. 만나려면 이제는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보다 더 진전된 합의가 나와야 하는데, 김정은은 핵신고서도 아직 내지 않는 입장인데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만나서 기껏 합의한다는 게 핵신고서 제출을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합의가 나오면은 트럼프 대통령 더 공경에 처할 것이고, 아마 주변에서 그런 만나면 안 된다고 말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 2월에 김정은을 과연 트럼프가 만날 수 있느냐? 저는 의문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우선 뭘 내놓아야 될 텐데 내놓을 게 없고, 트럼프는 과거와 달리 이 만남을 이용해 가지고 인기를 얻겠다는 그런 계산이 차질을 빚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진척이 없으면은 남북 관계 또한 거기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의 이 협력 관계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약화되는 게 우리 한국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과거에 닉슨 대통령이 72년, 73년, 74년 2년 동안 워터게이트 사건 스캔들로 발목이 묶였습니다. 그때 월남 평화협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키신저와 월명의 레독토가 파리에서 만나가지고 계속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시기가 딱 맞물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협정을 결국 맺기는 맺는데 이 내용이 월남에는 치명적인 내용이었습니다. 17도선 남쪽에 내려와 있는 월맹군이 당시에 15만 명이 되었습니다. 정규군. 15만 명을 철수하라고 하지 않고 주월 미군은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미 월남의 운명은 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17도선 남쪽에 있던 베트콩이 연립정부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또 허용을 했습니다.
TU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은 월남이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 안을 보고는 이렇게 하면 1, 2년 못 버틴다라고 유양수 대사한테 이야기해서 TU를 만나면 반드시 거절하라고 했습니다. TU도 그 협상안을 거절하려고 했지만은 닉슨 대통령이 자신의 체면도 있고 해서 TU를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결국 그 국가 자살로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TU가 사인을 했습니다. 다만 닉슨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이 평화협정안을 월맹이 지키지 않으면은 나는 행동해가지고 다시 월맹지역을 폭격한다. 내가 약속한다 해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TU는 그것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탄핵 직전까지 가지 않았으면은 닉슨은 그 약속을 지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74년에 8월에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포워드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포워드 대통령이 들어오자 월맹은 미국의 정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의회가 이미 월남을 버리자, 월남이 더 이상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결의안을 막 통과시켜서 미국 행정부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이것을 본 월맹이 75년에 총공세를 펴가지고 한 달 만에 4.20 정부를 쓰러뜨리고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포워드는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키신저가 그때 국무장관인데 후회를 합니다. 내가 TU를 압박해서 평화협정 받아들이도록 한 게 후회스럽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말로 악의 눈물이죠. 그런 걸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화됐을 때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대북 경제 제재라든지 한미동맹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대통령이 다른 길로 가도 대통령이 뭐 바람을 피운다든지 외도를 한다든지 또는 적국에 이용당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국방부, CIA, 국무부 그리고 언론 이런 조직이 든든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대북 경제 제재만 계속 가져가면은 북한이 언젠가는 굴복하고 날 것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이는 시간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할 근거도 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완전히 바꾸고 노선도 한미동맹 노선에서 이른바 민족공조 노선으로 잡아당길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그런 식으로 잡아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어차피 중국이 옛날처럼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한만 국경지대를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다. 그러면 생존은 가능하다. 이 기간에 ICBM을 완전히 완성해가지고 즉 재진입 기술까지 완성해가지고 미국을 때리는 ICBM을 실전 배치한 다음에는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시험을 한 번 더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제는 핵 보유국이 되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파키스탄처럼 인도처럼 핵 보유국 대우를 받는 그 길로 갈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양쪽에 다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느 쪽 시간이 정말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운명이 월남의 망조에 영향을 주었다면 트럼프의 운명이 한국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이 되도록 이렇게 설기를 모아야 될 것인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미국의 교포들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정을 잘 모르니까 한국에서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아는 미국에 계시는 해외 동포들이 한국 사정을 미국의 언론이나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바로 전달해 주어 가지고 한국의 이 자유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시민들이 한국 국민들이 열심히 남북한의
좌익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잘 이렇게 알려주시면 미국 여론이 제대로 갑니다. 여론이 제대로 가면 정책도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으면서 했던 전략이었습니다. 미국 여론을 잡으면은 한국 국민들을 도울 수가 있다는 그 전략이 2018년에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